오늘 이원석 총장이 아침에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이 안 지켜졌다. 뭐 그 원칙은 법 앞에 예외 없다, 특혜 없다, 성형 없다. 그 얘기를 총장이 계속 했었는데 그게 안 지켜졌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께 깊이 사과한다. 총장이 사과를 했습니다. 이 사안에 있어서. 그리고 일선 검찰청에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다. 모두 제 책임이다. 오늘 중앙지검장 보고 받고 진상 파악 이후에 조치를 하겠다. 또 부족하다면 거치 판단도 하겠다. 이 정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일각에서는 이원석 총장이 뭐 오늘 바로 이제 물러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긴 했었어요. 오늘 출근길 문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물러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암시하는 얘기겠죠. 혹시 이제 필요한 조치라고 한다면 네. 그 뭐 감찰 지시를 내린다든가 이창수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할 일이 남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걸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물러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옛날에 그 한상대 검찰총장이 계셨는데 중수부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니까 윤석열 그 검사가 중앙지검 그 부장을 하고 있을 텐데 낙마 운동을 펼쳐서 검찰총장이 나갔지 않습니까? 어느 조직의 수장이라는 사람은 외부에서 압력이 들어오면 버틸 수가 있는데 밑에서 반란을 일으키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죠. 그래요. 중앙지검이 저 대통령실이나 법무부하고 내통을 해서 자기를 패싱을 하고 사실상 반란을 일으킨 거나 다름이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견디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상 반란이다. 자존심 때문에 물러날 수밖에 없겠죠. 근본적인 원인은 대통령실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밑에서 일으킨 그 반란을 아마 그대로 견딜 수는 없을 겁니다. 결국은 윤석열 총장이 과거 자기가 모시던 총장한테 했던 그 행태를 지금 중앙지검을 통해서 또 저지르는 거나 재현시키는 거나 저는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그 조사했던 그 수뇌부 감찰 지시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묻고 검찰총장은 자리를 지키면서 뭔가 검찰의 수사를 제대로 또 다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는 없나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서 될 것이었으면 진짜 그렇게 됐겠죠. 이미 사고까지 저지른 판에 통제가 안 되는군요. 예, 그렇죠. 다시 말을 들을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겠죠. 야, 검찰 조직, 그러니까 검사들 하면 뭐 검사 동일체 원칙은 뭐 사라졌지만은 검찰총장을 위시로 해가지고 이 조직이라는 게 위계 질서가 분명하다는 얘기는 그동안 많이 해왔는데 이게 지금 무너져 버렸네요 지금. 그렇죠. 모두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제는 검사 동일체가 아니고 그 각자 도생의 원칙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이원석 총장도 물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요. 지금 그 중앙지검의 그 정치 검사들 몇 명은 어떤 그 70년에 지금은 이제 벌써 70년에 이제 어떤 검찰 문화를 바로 바꿔준 사람들이 된 것이겠죠. 자, 근데 이런 진짜 정치 검찰들의 정치 검사들의 모습을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검찰 개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검찰 개혁의 필요성, 정치적인 그런 수사에 몸을 담고 있는 검사들에 대한 판단도 있어야 되고 검찰 조직에 대한 판단도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결국은 검찰 조직의 그 직접 수사를 폐지해야 할 필요성은 어떤 저 다수의 국민들, 정치인들이 다 그 공감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 국힘의원들 빼놓고 다 공감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국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처신을 잘했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경찰이 또 일반 수사기관이 그 수사권을 다 행사했을 때 또 얼마나 많은 직권남용이 생기겠습니까? 그걸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인권감독관의 지위 이걸 유지를 하고 그걸 강화를 해서 국민의 인권을 지켜주려면 그 어떤 그 정치권 국민들의 신뢰를 받았어야 가능한데 이제는 그 역할도 국민들이 안 준다. 정치권에서 안 준다라고 얘기를 할까봐 그게 참 대한민국의 앞날을 생각해서 걱정스러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검사들, 다수의 검사들이 정상적인 일, 국민을 위해서 그 할 수 있는 일 이것을 그 기회마저 박탈해버리는 그런 그 행태가 될까봐 그게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김목희님이 그런 말씀하셨네요. 댓글로 나만 호의호식하면서 지금 이 순간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검찰 조직의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신데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원석 총장의 입장 발표 또 어떤 지시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럼 다시 김건희 여사 이 비공개 출장 조사 논란 다시 돌아와 보면
이 시점을 고른 게 어떻게 보면 26일로 예정된 2차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나오지 않기 위한 어떤 뭐 포석 아니냐, 빌드업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예,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조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데 네. 뭐 조사 결과를 지켜보면 되지 무슨 탄핵 청원 심사를 하느냐 증인으로 나갈 필요가 뭐 있냐 이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고 네. 그건 지난번에 그 저 우리 최상병 사건 그 특검법 거부를 할 때 경북 경찰로 하여금 그 직전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임성근 사단장이 무혐의라는 것을 밝혀서 네. 이게 저 억울한 사람 대통령이 억울한 사람 만들지 말라고 지시했던 것이 정당했던 거 아니냐 이 명분을 쌓으려고 했던 것처럼 네. 이것도 그런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기를 여기에 맞춘 것 같은데 문제는 임성근 사단장의 그 어떤 그 무혐의 처분 네. 이게 그 잘못됐다는 것이 그 오히려 네. 그 국민들에 의해서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이것도 소환 조사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나서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네, 것 같습니다. 역효과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 소환 조사를 김건희 여사 쪽에서 먼저 제안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조사를.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불렀겠죠. 그러면 검찰이 주도적으로 조사를 하고 수사한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어떤 요청, 시점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 주도로 조사가 됐다. 아니 이게 김건희 여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못하는 거잖아요. 예, 당연합니다. 네,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과 비판과 또 분노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자, 그럼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증인으로 안 나오게 된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어떤 좀 전략을 짜고 있습니까? 나오지 않더라도 물론 나오지 않고 그러다 보면은 그 청문회를 진행하는데 애로가 있을 것이고 뭐 주요 증인이라 볼 수 있으니까요. 사건의 실체에 다가가는데 분명히 네.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아하. 그 한계 내에서 그래도 뭔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자 이제 어쨌든 뭐 청문회 일정도 그렇지만 이제 검찰 조사가 뭐 마무리 국면이니까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아까 뭐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뭐 무혐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무혐의 결정이 나왔으니까 검찰 조사 끝, 수사 결과로 끝났다 이렇게 또 주장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국민들이 안 받아들일 것 같거든요. 예.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얘기가 계속 또 크게 나올 것 같아요. 특검법을 다시 통과시켜야죠. 거기 여론이 더 커질 것이다. 예,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자,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리수가 돼서 김건희 여사 이 비공개 출장 조사가 무리수가 돼가지고 국민의 여론이 또 더 뜨거워질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시조 김고님께서 국민을 완전 무시한 거다. 국민의 웃음자 이런 댓글도 분노의 댓글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2차 청문회도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현석 총장이 이현석 나와야 총장을 될 텐데.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픈 게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예. 그 지금까지 검찰 운영을 잘못해 왔습니다. 저렇게 여야 형평에 어긋나는 네. 현저하게 어긋나는 이런 수사를 하는 모습들이나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좀 저는 불만스럽게 비판하는 입장에서 바라보긴 합니다만은 네. 그래도 대한민국 특수검사 중에서 가장 나은 사람이었다는 평가를 저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과거의 특수검사 시절에 네. 항상 그 진실도 잘 밝혔고 그러면서도 절차상으로 인권도 잘 지켜줬고 뭐 한동훈 검사나 윤석열 검사처럼 그래요. 늘 그 피의 사실을 공표해 가면서 인권 침해해 가면서 한 가정 인격을 망가뜨리게 가면서까지는 수사를 안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가장 나은 사람이다라는 저는 그런 판단을 했고 그래서 검찰총장이 될 때 그래도 저기가 되는 것이 다행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역할을 하지를 못하고 대통령실과 중앙지검 사이에서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네. 또 한동훈과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저렇게 그냥 존재감 없이 지내다가 물러나야 하는 이런 상황을 보면 네. 조금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그래 결국은 가장 훌륭했던 사람도 지금 제 역할을 못하는 이런 현상을 보면 조금 이 정부가 검찰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죠. 네. 과거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분이 송광수 검찰총장 아닙니까? 대선 자금 수사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상대로도 얼마나 공격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노무현 대통령이 수사에 일체 개입을 안 했거든요. 정말 내버려 둔 겁니다. 네. 심지어는 과거에 노무현 변호사 시절에 거기를 구속을 했던 어느 그 검사를 검사장 승진까지 되게 놔뒀습니다. 법무부의 지시하기를 노무현 변호사 구속에 관여한 검사에 대해서는 이익을 주지도 말되 불이익을 주지도 말 것이라고 문재인 민정수석을 통해서 네. 강금실 장관에게 지시를 전달해서 그 인사상 불이익을 안 줬습니다. 네. 그런 정권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이 정권은 지금 부르려고 했다가 인사 보복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됐던 걸 보면은 이게 정권을 운영하는 사람의 그 철학이나 인간적 그 수준에 따라서 네. 공조직 심지어는 가장 엘리트 조직이라고 칭했던 검찰마저도 얼마나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고 역할을 할 수가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걸 보면서 네. 이 모든 것이 정권 탓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네, 뭐 이현석 총장이 이 검사 탄핵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뭐 결기를 그때 다 보여준 것 같아요. 그렇게 뭐 반박을 하고 민주당을 향해서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도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 사안에 있어서 이현석 총장이 국민들 앞에 또 어떤 조치, 또 어떤 얘기를 해낼지 지켜보도록 하고 예. 또 이현석 총장 입장에서 만약 청문회 나오게 된다면 국민들 앞에서 진실을 고하고 국민들 앞에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다. 예. 이런 바람도 많이들 가지실 것 같아요. 예. 2차 청문회 이번 주 금요일에 진행되는 2차 청문회도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